안녕하십니까. 성선재TV의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드디어 임영웅이 아이브 마동석을 넘어서 스타 브랜드 평판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의 존재감이 전방위로 정말 막강합니다. 지난 공연에서도 양일에 걸쳐서 5만 명씩에서 10만 명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의 경제적 효과가 1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산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효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임영웅의 브랜드 평판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임영웅의 효과가 얼마나 크면요, 탈북단체에서 북한에 지금 전단 삐라를 이렇게 전단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임영웅의 노래를 또 넣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 브랜드 평판 2024년 5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자, 5위가 누구일까요? 5위는 김수현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김수현이 누군지 알겠죠? 눈물의 여왕,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다 울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눈물의 여왕입니다. 김수현, 눈물의 여왕의 주인공 김수현이 5위입니다. 그리고 4위는 선제업고 튜어의 변우석입니다. 선제, 제 이름이 성선재인데 선제업고 튜어, 네, 좀 비슷하게 재밌게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3위는 마동석. 네, 마동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1000만 관객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죠. 범죄도시 1, 2, 3, 4편 다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동석이 브랜드 평판 3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아이브. 자, 이 가수 세계에서 또 다른 젊은 K-팝의 더 그 대단한 존재죠. 이 아이브가 임영웅한테 밀려서 2위입니다. 그리고 1위가 부동의 1위가 임영웅입니다. 임영웅은 지난 3월 달에 1위로 등극한 이후에 3, 4, 5, 3개월 연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누가 1등이었냐면요. 1위였냐면은 손흥민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임영웅은 3위, 2위 이렇게 되었었는데, 올 3월부터 1위로 등극을 해서 3월, 4월, 5월 3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은 스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와 관계, 또 긍정적, 부정적 평가, 또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건데요.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은 대상이 누구냐면 예능인, 가수, 배우, 영화배우, 스포츠인 대상으로 해서 전체 브랜드 평판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평판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임영웅 브랜드가 상암 콘서트를 통해 영웅 시대를 입증했기 때문에 임영웅이 1등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 아이브는 긍정적 아이콘으로 등극했고, 3위를 기록한 마동석 브랜드는 바로 트리플 1000만 배우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보고, 4위에 변우석, 선제업고 튜어의 변우석 브랜드는 월요병을 치유한 배우로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5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물의 여왕 김수현 브랜드는 무표정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월드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영웅이 5월에 스타 브랜드 평판 1위로 3개월 연속 3관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서 올라오면은 이것은 사실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은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포함시켜서 한 것인데요. 임영웅은 약 950만 평판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인 아이브는 610만입니다. 3위인 마동석은 600만, 4위인 변우석은 580만, 5위인 김수현은 560만. 자, 1위하고 2위만 봅시다. 1위인 임영웅은 950만, 그리고 2위인 아이브는 610만. 압도적 차이죠. 이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앞으로 또 계속 쭉 임영웅이 계속
브랜드 평판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영웅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번에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탈북 단체들이 북한의 자유를 또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전단을 또 띄워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넣어서 보내느냐? 바로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20만 장을 보내는데요. 그 안에 임영웅 USB 5,000개를 같이 넣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영웅의 USB를 5,000개를 넣어서 보낸다.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USB 5,000개와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린다는 계획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북한 주민들도 임영웅 노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임영웅의 노래를 사랑하고 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자유북한연합인 탈북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띄우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우리나라에 현재 가수도 많고 뭐 다른 여러가지 공연 배우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일 인기가 있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또한 여러가지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같이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임영웅의 USB를 넣어서 보낸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김정은이 제일 좋아했던 가수는 김연자라고 합니다. 김연자, 가수 김연자는 그래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의 초청으로 공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수들이 또 다른 루트로 해서 많이 USB도 들어가고 해서 알려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임영웅 아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단체가 다른 가수도 아니고 임영웅의 공연 그리고 임영웅의 노래를 넣어서 임영웅의 USB로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내겠다 합니다. 이것만 봐도 임영웅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존재인가, 그리고 임영웅의 파괴력이 이 남북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한벌을 정복한 임영웅은 그러면 공연계에 새 역사를 쓸까요? 쓸 수 있을까요? 임영웅 고척돔에 이어 상한벌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이틀 공연에 약 10만 명 관객을 동원했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영웅시대의 한계는 어디일지 앞으로 더 큰 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화 예술계에 있어서 공연을 해보고 싶은 정말 워너비 공연 장소는 보통 4군데를 얘기합니다. 첫째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두 번째가 잠실 주경기장, 세 번째 고척돔, 그리고 네 번째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많은 시설과 이런 것들이 응축된 수준 높은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죠. 실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세종문화회관은 그렇기 때문에 좀 기준을 달리하고 잠실 주경기장이 제일 먼저 그 어떤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 주경기장은 내부 수리 중으로 다음 더 큰 계획을 위해서 현재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척돔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예술계의 가수라든지 공연자들에게 예능인에게 이러한 시설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은 이미 고척돔에서 공연을 성공리에 완수했고 지난주에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우리가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래서 상암콘 이렇게 합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이틀에 걸쳐서 공연을 아주 대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역대 공연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음에도 티켓팅에 실패해 공연장을 찾지 못한 팬들이 더 많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영웅의 티켓 파워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번 상암 콘서트 예매 당시 티켓 예매 플랫폼에 몰린 트래픽이 무려 약 1,00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인기 아이돌 공연을 통틀어서도 최고 기록입니다. 그야말로 국내 공연 역사에 새 역사를 쓴 셈입니다. 그래서 임영웅은 이보다 더 큰 공연장에서 한다 해도 가득 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팬들은 열화와 같은 함성으로 더 큰 규모의 공연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습니다. 이쯤 되니 임영웅 팬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던졌던 호남평야 콘서트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도 움트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마냥 팬들의 영원처럼 느껴졌던 호남평야 콘서트, 그럼 이건 앞으로 호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남평야 콘서트에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싹을 틔우는 것은 그간 임영웅이 공연을 위해 쏟아온 열정에 기인합니다. 임영웅은 매 콘서트 때마다 팬들을 위한 간이 화장실, 쉼터 확충,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 등 남다른 스케일의 부대시설을 직접 마련하는 정성을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팬 사랑이 이번에는 호남평야 콘서트, 앞으로 호콘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남평야 콘서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영웅 콘서트의 성공과 임영웅의 성공, 이것은 임영웅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그것을 받쳐주는 임영웅 팬들도 똑같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번에,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번에 호평을 했습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다. 보통의 팬분들은 공연장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같이 즐기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아주 난장판이라 그것을 치우는 청소 인력이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영웅 팬들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갈 때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다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자기가 먹은 쓰레기는 다 넣어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혹시 버리고 간다 할 때 그것을 왜 버리고 가느냐 지적할 필요 없이 그 쓰레기도 같이 담아서 오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공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가서 공연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그래서 모든 언론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 크게 임영웅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호남평야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더 큰 꿈에 대한 각오를 내비친 임영웅의 다음 행보는 분명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미 국내 공연계는 평정했다고 봅니다만 이 국내 공연계에 한 획을 그으며 레전드 행보를 쓴 임영웅이 어떤 길을 걸어가며 새 역사를 쓸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월드스타로 더 커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 참고할 만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12월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미국 뉴욕에 있었는데요. TV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냐? 바로 뉴욕시에 있는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이 뉴욕에서 제일 큰 역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붐비는 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역 같은 겁니다.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공연을 누가 했느냐? BTS가 했습니다. 그래 MBC 텔레비전에서 BTS가 바로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을 전체를 통으로 빌려서 보통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서울역을 빌려가지고 말하자면 임영웅이 서울역 공간에서 공연을 다 한다. 사실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차를 세우고. 그런데 바로 미국 MBC는 그 당시에 BTS가 전세적으로 인기였기 때문에 BTS가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6시간인가 거기를 전체를 다 전세내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 실황을 미국 국민들에게 전부 다 방송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에 바로 그 즐거움,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모여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TV에서 그게 나오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니, 미국 MBC에서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에 미국 전체에 바로 대한민국의 BTS의 공연을 그랜드 센트럴역을 봉쇄하고 거기로 공연장으로 해서 단독 공연으로 방송하다니, 야, 정말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힘, 대한민국의 문화적 파워가 커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영웅 영상을 2개 올린 거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께서 응원의 댓글과 함께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2개 정말 제가 앞으로 참고할 것을 소개해드리면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임영웅을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이렇게 했더니 한국 고급 문화의 아이콘이다. 한국 문화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분은 이 문화 대통령 이런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임영웅 정말 문화 대통령으로 갈 수 있고요. 문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제가 앞에 브랜드 평판 순위에 있어서 임영웅이
3개월 연속 1등, 1위를 차지했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번 5월 달에는 1등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브랜드 평판과 비슷한 게 또 하나가 파워 셀러브리티 순위라고 하죠. 셀러브리티. 자, 유명인 더 줄여서 셀럽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유명인, 영어를 더 줄여서 셀럽 이렇게 얘기하기도 있는데 미국의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셀러브리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또 코리아, 포브스 코리아가 파워 셀러브리티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파워 셀러브리티 평가에서 임영웅은 작년에 6위였는데 이번에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2024년 4월에 나온 2024 파워 셀러브리티 40에서 임영웅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은 작년에는 6위였습니다. 이번에 한 단계 올라가서 5위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구성되는 요소는 약간씩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 파워 셀러브리티에 의하면은 아까 5위가 임영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위가 임영웅이고요. 4위가 김민재, 축구선수 김민재가 4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뉴진스. 요즘 화제 폭발이지 않습니까? 네, 뉴진스. 네, 가수 뉴진스고요. 2위가 축구선수 손흥민.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가수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작년에는 3위였는데 올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2024년 4월에 발표된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올 연말에 다시 평가가 되고 할 때는 임영웅이 이보다 더 앞서서 가겠죠. 이렇게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도 셀러브리티, 브랜드, 스타 어떤 측면에 있어서도 그 인기를 임영웅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스타로서 포브스가 꼽은 셀러브리티는 어떻게 될까? 자, 요 몇 년 전 상황이지만 말씀드리면은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거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수로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로서는 리오넬 메시,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이마르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축구 선수들이 보통 10위 안에 들어가 있었고 가수로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독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이 드디어 3개월 연속 1등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영웅의 인기가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까지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북단체에서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는데 임영웅 USB를 5,000개 넣어서 보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다른 평가단체인 포브스 코리아가 이번 2024년 바로 셀러브리티, 셀럽 조사에서도 임영웅이 당당히 5위를 했다는 말씀 드리며 이 순위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임영웅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께 많은 힐링을 주고 있는데요. 임영웅이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욕 그랜드 센트럴 역을 빌려서 BTS가 공연을 한 것처럼 블랙핑크가 파리를 완전히 녹인 것처럼 임영웅도 이제 더 크게 월드스타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꿈을 꾸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응원과 함께 지켜보고 앞으로 임영웅에 관한 소식 자세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